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어요. 당장은 결과물이 안 보이더라도 혹시 남들이 비웃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거든요. 대단한 투자 자금을 들이지 않아도 솔직히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최고 쉬운 투자인 거죠. 주식은 폭락해도 자기 개발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돈은 잃을 수 있어도 나의 경험을 남에게 빼앗길 수는 없는 거니까. 공부는 제가 해본 일들 중에서 가장 쉬운 노동인 것 같아요.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혜택이다. 그래서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공부한다고 뭐 대단한 리턴이 있다고는 보장하지 않아요. 시간 강사 자리조차도 어쩌면 개런티 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써먹을 날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처음부터 석사하기를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 과목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학원생 때 수강해보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막상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수업 준비도 그렇고 강의도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과목을 정말 맞기 싫었는데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과목만 고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럼 총대를 누가 맬 거냐?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제가 테니어 받기 전이니까 내가 그냥 희생하지 뭐 하고 그냥 맡았거든요. 근데 테니어 받은 이후로는 제 밑에 테니어를 준비하는 또 다른 조교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배려하느라고 또 제가 맡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제가 학생들보다 조금 더 먼저 예습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K-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 더 배워서 자신 있게 더 많은 과목을 소화해낼 수 있으면 일단 학생들 앞에서 더 떳떳하고 양질의 강의를 오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솔직히 살아남기 위해서였어요. 학교의 재정이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서 또 누군가를 잘라야 한다면 아무래도 단과대학 측에서는 조금 더 많은 과목을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을 킵하고 싶지 않을까요?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진짜 많은 분들이 떠났거든요. 울면서. 과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고 또 시간 강사들은 잘리고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연봉은 높은데 실적이 없는 분들은 은퇴시키고 등등.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기 싫은 수업도 맡게 된 거거든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꿔야 하니까요. 지금 미국 대학이 진짜 어려워요. 제 친구는 동부에 있는 좀 작은 대학에서 체어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이 아예 그냥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졸지에 지금 좀 쉬면서 두 아이를 풀타임 맘으로 케어하고 있답니다. 학교 규모가 작아질수록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교육대니까 교육대로 예를 들자면 교육심리, 교육행정, 초등교육, 유아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 쭈루루룩 전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수가 딱 한 라인에만 머물면 한계를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교수들이 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애리조나에 있을 때도 경험을 했고 그때가 벌써 7년 전인데 그때는 이런 트렌드가 초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와서도 지금까지도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교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조금 더 많은 과목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고 살아남는 것 같아요. 저의 케이스도 그랬어요. 심리학을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고 특수교육 과목을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이 또 떠났어요. 저는 졸지에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교육심리, 특수교육 과목들을 맡게 된 거죠. 처음에 그냥 이렇게 총대 맬 때는 내가 뭐 한 학기만 어떻게 땜빵 할 수 있겠다? 뭐 하면 되지. 그러고 맡았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 단기간에 수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빈 그 공석이 채워질 날이 보이지가 않아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고 남아있는 교수들이 이 빈 자리를 메꿔가면서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세 번째는 솔직히 돈 욕심이 좀 생겼어요. 쑥쑥 언니 기타 내가 50불 받고 팔았다. 오 마이 갓, 이게 다 얼마야? 교수 연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아빠가 같이 왔는데 차 한 대 뽑아주려고. 한국에 가면은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이 그래 미국에서 교수하면 연봉 얼마나 돼? 이 질문 진짜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교수 연봉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지금 중부에 있고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한 동네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이 졸업했는데 캘리포니아나 대도시에 간 친구들은 연봉이 정말 높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석박사를 안 되는 영어로 정말 빡세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고생에 비해서 연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물론 방학이 있고 연금도 훌륭하고 또 교수가 되면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교수 자리를 그래서 좀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 정도로 교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얼마나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지는 제가 뭐 말해 뭐해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물론 모든 직장이 뭐 설렁설렁 쉬운 직장은 없겠죠. 근데 교수도 아주 작은 연구실이지만 이 자리, 이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커리어긴 해요. 근데 통장에 찍히는 이 숫자를 보면 야, 진짜 불합리하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때 정말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틈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계절학기거든요. 계절학기가 좀 짭짤해요. 근데 저한테는 자꾸 계절학기에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계절학기를 몇 번 열긴 열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자동 캔슬이 되는 거예요. 등록하는 학생 수가 미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굳이 계절학기까지 들어야 할 전공 과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같은 건물에서 일하시는 그 특수교육 교수님들은 계절학기가 매우 활발하더라고요. 내 옆방에 계신 교수님이 계절학기 3과목이나 맡아서 너무 여름이 바빴다 이렇게 투덜거리는데 저는 그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분은 석사 학위만 있고 박사는 하지 않으셨는데 저희 학교에 계속 시간 강사로 나오셨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특수교육 석사 하나만 더 있어도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쁘고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 욕심내지 말고 딱 한 학기에 한 과목씩만 꾸준히 들어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석사 학위를 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애기들 둘 안고 박사까지 했는데 뭐 석사 이거까지 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그때 유학생 때와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풀타임 잡이 있고 애 둘을 혼자 키우고 있고 솔직히 유학생 때는 애기들이 이제 어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은 이제 됐거든요. 아프지만 않으면 진짜 고마운 거고. 근데 지금은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집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의 동선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라이드를 하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액티비티나 시간이 이제 막 다르다 보니까 퇴근을 해서 애들을 뒷바라지 하는 게 제가 되게 버거웠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살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손이 가는 집안 일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뭐 돈 주고 맡길 수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웬만한 거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유학생 때와는 또 달리 제가 짊어진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 사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수강 신청했던 그 과목을 그냥 드롭을 했답니다. 결정적으로는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 풀타임 잡을 갖고 있는 교수가 클래스룸으로 그 실습을 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드롭을 했어요. 생각보다 힘들다. 이거 해 마라. 이러고 있던 와중에 진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를 고려하고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사실 이 은퇴라는 네 번째 이유는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거죠. 저한테. 지난 영상에서도 나눴듯이 풀타임 교수를 은퇴하면 어느 대학에서든지 한두 과목 정도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우고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공부한다고 뭐 대단한 리턴이 있다고는 보장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시간 강사 자리조차도 어쩌면 개런티 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써먹을 날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 때처럼 장학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펀드가 끊기느냐 이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른 학교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수강하는 과목의 학비를 학교 측에서 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이나 저희 아이들이 미네소타 주립대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들으면 학비를 대줍니다.
그럼 이렇게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는 제가 해본 일들 중에서 가장 쉬운 노동인 것 같아요. 쇠가 빠지게 노가다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공부한다고 막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하고 엉덩이도 저리고 막 그런 건 있어요. 몸을 쓰면서 노가다 일을 해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혜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투자 자금을 들이지 않아도 솔직히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중에 최고 쉬운 투자인 거죠. 그런 걸 저는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 개발은 훌륭한 투자예요. 주식은 폭락해도 자기 개발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돈은 잃을 수 있어도 나의 경험을 남에게 빼앗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든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어요. 당장은 결과물이 안 보이더라도, 혹시 남들이 비웃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거든요. 사실 석사를 생각하기 전에 저에게 뭐든 아무 거라도 수업을 꼭 들으라고 자극을 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테니어 받고 시간 되면 야 어디 뭐 무용학과라도 가서 댄스라도 배우고 음대 가서 뭐 노래하는 거라도 배우고 악기라도 뭐 배워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그거 되게 싫어하신대요. 아무리 교양 수업이지만 이렇게 문화센터처럼 와서 수업 듣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접고, 제가 옛날에 멕시코 학회 갔을 때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이분이 저를 자극시킨 사연을 다음 영상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자극이 되고 또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